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2020년 4월에 충남 태안 신진도에서 이 일대 바다인 안흥량을 지키던 조선 수군의 지휘소 건물이 확인되었는데요. 폐가로 남아있던 건물에서 확인된 명문기록 2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벽지 형태로 발견된 한시인데요. 사람이 개소나무꽃 떨어지듯 지니라고 해석되는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량수각이라고 쓰여진 수군 지휘소의 현판 글씨였습니다. 불교에서 무량수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수명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무량수각은 무병장수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전란이나 재해가 심한 지역에 사찰에 주로 세워진답니다. 신진도 수군 지휘소의 무량수각 현판에는 무량 부분에 낙관처럼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구렁, 즉 농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공공건물의 현판에 농담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건물은 이곳 태안의 안전 운항을 관장하는 수군 지휘소라고 했죠. 그러나 한시에서 보듯이 해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줄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병장수를 바라며 쓴 현판에 훗날 누군가가 무병장수는 무슨 농담 즉 구렁이야 라고 풍자 문구를 써놨다는 것입니다. 억측 같죠. 그러나 안흥량 해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를 들춰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1123년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서궁의 고려도경에는 안흥량 물길이 격렬한 파도 때문에 열물과 충돌하고 암초 때문에 위험하므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많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흥량은 인당수, 손떨목, 울tur목 등과 함께 4대 험로로 꼽혔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안흥량을 왕래하는 선박 중 뒤집혀 침몰하는 것이 10척 중 7, 8척에 이르고 한 해에 바람을 만나 사고가 많으면 40에서 50척에 달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무릎을 무릅쓰고 안흥량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라, 경상, 충청도에서 거둔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는 조은선의 항로이기 때문이었죠. 이와 같은 없는 안흥량을 피하기 위해서 고려, 조선 등 역대 왕조가 대를 이어서 마련한 매력적인 대안은 운하계통이었습니다. 고려 인종 때인 1134년부터 처음 시도되었는데요. 요컨대 안흥량을 거치지 않고 천순만과 가로림만을 통과하는 물길 즉 운하를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인종부터 조선조 중종 때까지 이런저런 묘안을 짜냈고 대안 노선까지 마련해서 공사를 여러 차례 강행했지만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사 구간이 파기 어려운 화강암 안반층이었고 용케 팠다고 해도 조수가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다시 메어지는 난공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 지역에서 해난 참사가 빈발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1403년 사고로 조은선 34척이 침몰했고 선원 1000여 명과 쌀 1만 석이 수장되었습니다. 이때 세종이 모두 부덕한 과인의 책임이다 라고 사과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414년 사고 때는 66척이 침몰했고 미국 5,000석이 가라앉았습니다. 1455년에는 조은선 54척이 침몰했고요. 그렇게 1395년에서 1455년 사이 60년간 안흥량에서 파손 및 침몰된 선박이 200여 척, 인명피해가 1200명 이상, 미국 손실이 15,800석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은선의 빈번한 침몰 사고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물론 국가재정 또한 고갈되는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센 풍랑 속에 빨려들어간 난파선이 이제 와서 보물선이 되어 떠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07년 5월 14일 밤이었는데요. 충남 태안 안흥항 인근에서 쭈꾸미를 잡던 어민 김영철 씨는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민들 사이에서 물꿈은 길몽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태안 대섬 앞바다로 조업을 나간 김 씨는 통발에서 쭈꾸미 800여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중 푸른 빛깔의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있던 쭈꾸미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태안군청에 신고되었고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발굴에 돌입했는데요. 발굴 3일 만에 수심 15m 정도에서 95도가량 기울어진 침몰선의 선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난파선에 태안선이라는 공식 명칭이 붙었습니다. 일명 쭈꾸미가 찾아낸 고려 청자선이었죠. 23,815점의 인양유물 가운데 23,771점이 자기였고요. 절대 다수가 12세기에 제작된 청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청자들은 완충제즉 집과
목재를 이용하여 끈으로 묶어 포장한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사자 모양 향로 2점이었습니다. 2점 모두 날카로운 이빨과 매섭게 뜬 눈이 예사롭지는 않지만 마냥 무수할 수 없는 해학적인 모습입니다. 또 두꺼비형 벼루도 올라왔는데요.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 다리를 웅크리고 고개를 든 모습이 간결하면서도 힘찬 기운이 느껴지죠. 그렇게 태안선 발굴이 한창이던 2007년 7월 말이었는데요. 태안 마도 인근에서 어부 심선택 씨가 청자 26점을 인양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번에는 주꾸미가 아닌 청자가 그물에 걸린 겁니다. 이후 본격 발굴이 이어졌고요. 이곳에서 고려시대 침몰선 3척이 잇따라 인양되었습니다. 새 난파선을 마도 1, 2, 3호선이라고 했습니다. 3척의 화물 대부분은 벼와 쌀, 콩, 메밀, 조, 피, 기장 등 곡물과 건어물, 그리고 메주, 젓갈류 등이었습니다. 태안선이 청자 운반선이라면 마도 1, 2, 3호선은 전라도에서 거둔 먹거리를 개경으로 운반하다가 난파된 세곡 및 식량 운반선이었습니다. 마도 1호선의 명문 목관 중에 보이는 대장군 김순영이 1198년에 대장군으로 승진했다라는 고려사 기록이 있는데요. 배에서 인양된 다른 간지명 목관과 교차 분석해보니 1208년 무렵에 출항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도 2호선의 출토유물 중 백미는 2점의 청자 매병인데요. 한 점은 국화와 모란, 버드나무, 갈대, 대나무를 새긴 병이고요. 다른 한 점은 연꽃 줄기를 새긴 병인데요. 2점의 청자에는 물품 수치인이 당대 고려 무신정권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방 소속의 정팔품 무관인 도장교, 오문부다라는 명문 대나무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의 택배 물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표를 보니까 청자병에 들어있는 물품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점에는 참기름이, 다른 한 점에는 꿀이 들어있었다라는 꼬리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명품 청자를 생활 용기로 썼다니 말입니다. 또 마도 3호선은 1265년에서 1268년 사이에 난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김준등에게 보내는 곡물과 젓갈, 전복, 홍합, 상어 등까지 각종 식품을 실었던 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마도 3호선의 시그니처 유물은 장기알인데요. 모두 46점의 장기알이 선원들의 생활 공간인 선체 중앙부에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2벌 이상의 장기알이었을 것 같습니다. 머스리가 둥근 조약들을 이용해서 앞뒤에 차, 포, 졸 등을 적은 게 확인됩니다. 750년 전에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증거할 유물이 현현했다라는 것은 신기할 따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선상생활의 지루함을 달래려고 장기를 두고 있던 선원들이 갑작스러운 풍랑 속에 배가 난파되고 침몰하는 바람에 속절없이 수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새삼 태안선에서 인용된 인골이 떠오르네요. 이 선은 선박의 침몰 당시에 겹겹이 쌓인 청자 꾸러미 아래 깔린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인골이 정면을 위쪽으로 향해 있지만 약간 틀어진 상태였는데요. 어깨뼈와 척추가 정면에서 살짝 들려져 있었고요. 이런 인골의 상태로 밀어보면 안타까운 추론이 가능하죠. 즉, 이 불행한 고려 선원은 너무도 빨리 침몰한 선박과 함께 선적된 선자가 무너지면서 상자 아래에 깔렸다. 선원은 사력을 다해 몸을 틀어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행량 등에서 일어난 잦은 해난 참사가 단순히 거센 바람과 암초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1473년 성종 임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흥량이 험악하다고? 아니다. 험악한 지형 때문만이 아니라 항행에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다. 해당 관리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한다면 좋은 선의 침몰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난 임금이지만 인조임금이 옳은 소리 한마디를 하죠. 재변이란 까닭 없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요. 즉 모든 사건 사고는 결국 사람이 부른 것, 즉 인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900년 전, 700년 전 일어난 참사는 만약 당대 사람들만 조심하고 제대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내년 6월 25일까지 충남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안흥량 해역 발굴유물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신출기물 태안바다의 고려청자 주제전인데요. 사제형 뚜껑 향로와 두꺼비형 벼루 그리고 참기름과 꿀이 들어있었던 청자 2점 등이 선을 보입니다. 난파선의 무덤에서 바닷속 경주로 거듭난 태안 앞바다 안흥량 해역에서 보물로 거듭난 명품 청자들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거센 풍랑 속에 희생된 군들의 넋도 기리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